정말로 상철 씨의 딸이신가요? 정희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상철이 자신 모르게 딸이 있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지만 미연의 진실한 눈빛을 보니 거짓말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상철 씨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서. 영정사진 속 남편 상철의 온화한 미소가 정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장 안은 조문객들로 가득했고 향 냄새와 국화 향기가 뒤섞인 채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희는 검은 상복을 입고 영정 앞에서 고개를 숙인 채 절을 받고 있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하나씩 지나가는 조문객들의 말이 귓가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를 받았지만 마음 한구석엔 여전히 상철의 갑작스러운 죽음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불과 사흘 전까지만 해도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을 함께 먹었는데 그날 오후 직장에서 쓰러져 그대로 세상을 떠났던 것입니다. 아버지, 너무 갑작스럽게 가셨네요. 정희의 아들 진수가 옆에서 중얼거렸습니다. 진수도 아버지의 죽음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습니다. 상철은 평소 건강했고 병원에 갈 일도 거의 없었거든요. 그때였습니다. 조문객들 사이로 한 여인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30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 여인은 검은색 정장을 단정히 차려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깊은 슬픔이 어려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 여인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여인은 영정 앞에 서서 깊숙이 절을 올렸습니다. 그러고는 정희에게 다가와 또 한 번 정중히 절을 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여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인과는 어떤 관계이신지. 그런데 여인의 다음 말이 정희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고인의 딸입니다. 순간 장례식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주변에 있던 친척들과 지인들이 모두 그 여인을 바라봤습니다. 정희는 눈을 크게 뜨며 여인을 쳐다봤습니다. 딸이라고요? 네, 한미연이라고 합니다. 미연은 다시 한번 깊숙이 절을 올렸습니다. 정희는 당황스러운 마음을 감추려 애썼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상철과 결혼한 지 30년 그는 자신에게 딸이 있다는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진수도 놀란 표정으로 미연을 바라봤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여자 누구야? 고인한테 딸이 있었나? 정희 씨는 모르는 것 같은데. 정희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미연의 얼굴을 자세히 보려 했지만 너무 놀라서 제대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그 여인의 눈가에서 상철과 닮은 구석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연 씨라고 하셨죠? 잠깐 따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정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장례식장 한편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정말로 상철 씨의 딸이신가요? 정희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미연은 눈가에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처음 뵙게 되어 죄송합니다. 정희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상철이 자신 모르게 딸이 있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지만 미연의 진실한 눈빛을 보니 거짓말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상철 씨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서 아버지께서 말씀 안 하신 게 당연합니다. 저도 이렇게 나타나서 죄송합니다. 미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희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남편의 장례식장에서 갑자기 나타난 딸이라니 이런 일이 현실에서 일어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미연은 정희와의 짧은 대화 후 조용히 한 발 물러서 있었습니다. 장례식장 구석 의자에 앉아 상철의 영정을 바라보는 그의 모습에서 깊은 슬픔이 느껴졌습니다. 정희는 계속해서 조문객들을 맞이해야 했지만 마음 한편으론 미연의 존재가 계속 걸렸습니다. 저녁이 되어 조문객들이 대부분 돌아간 후 정희는 상철의 형인 최영식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형식은 상철보다 3살 위로 평생 동생을 아껴온 사람이었습니다. 형님, 상철이가 유언 같은 걸 남긴 게 없을까요? 정희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상철은 평소 꼼꼼한 성격이었는데 아무런 말도 남기지 않고 떠난 것이 이상했습니다. 글쎄다. 상철이가 그런 준비를 했을 것 같긴 한데 형식도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때 미연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죄송합니다. 혹시 아버지께서 유산 정리에 대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미연의 말에 정의와 형식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진수가 옆에서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유산 정리라니요? 갑자기 나타나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미연은 당황하며 손을 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께서 혹시 저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지 궁금해서요. 오늘 처음 나타난 것도 사실 아버지께서 연락을 주셨거든요. 연락을 주셨다고요? 정희는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한 달 전쯤이었어요. 갑자기 전화를 주셔서 한번 만나자고 하셨는데 그때 몸이 안 좋으시다는 말씀을 하셔서 미연의 말에 모든 사람이 조용해졌습니다. 상철이 한 달 전부터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정희는 형식을 바라봤습니다. 형식은 무언가 말하려다가 망설이는 표정이었습니다. 형님, 혹시 아시는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정희야. 형식은 한숨을 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상철이가 몇 년 전에 나한테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 젊었을 때 어떤 여자분과의 일을. 정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때는 자세한 얘기는 안 했어. 다만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다고. 언젠가는 정리해야 할 일이 있다고 그러더라고. 미연이라는 아이. 오래전 얘기야. 상철이도 많이 고민했었어. 형식의 말에 정희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상철이 자신에게 숨기고 있던 과거가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과거가 지금 자신 앞에 서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정말로 정희는 미연을 바라봤습니다. 미연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죄송해요. 이렇게 갑자기 나타나서. 하지만 아버지께서 마지막에 저를 부르셨어요. 뭔가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았는데 진수가 화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게 사실인지 어떻게 알 수 있죠? 증거라도 있나요? 진수야, 그렇게 말하지 마라. 형식이 진수를 말렸습니다. 하지만 삼촌, 이상하지 않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갑자기 나타나서 딸이라고 하고. 증거 있어요. 미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핸드백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편지가 있어요. 그리고 사진도. 정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상철이 정말로 미연에게 편지를 줬다는 것일까요? 지금 보여드릴 수는 없어요. 너무 개인적인 내용이라서. 하지만 언젠가는 보여드릴게요. 미연은 봉투를 다시 핸드백에 넣었습니다. 장례식장은 다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정희는 혼란스러웠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남편에게 이런 비밀이 있었다니, 그리고 그 비밀이 지금 자신 앞에 서 있다니. 오늘은 이만 돌아가겠습니다. 미연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내일 발인식에도 참석해도 될까요? 정희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형식이 대신 말했습니다. 그러거라. 내가 정말 상철이 딸이라면 아버지를 떠나보낼 권리가 있어. 미연은 깊숙이 절을 한 후 장례식장을 나갔습니다. 정희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복잡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발인식이 끝나고 며칠이 지난 후 정희는 상철의 사무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집 안 작은 방 하나를 사무실로 쓰던 상철은 그곳에서 회사 일을 마저 하거나 책을 읽곤 했습니다. 정희는 평소 그 방에 들어가는 일이 거의 없었는데 이제는 정리를 해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까요? 진수가 물었지만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다. 아버지 물건은 내가 직접 정리하고 싶어. 책상 위에는 상철이 즐겨 읽던 책들과 회사 서류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상철은 평소 정리정돈을 잘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정희는 하나씩 살펴보며
필요한 것과 버릴 것을 나누어 놓았습니다. 서랍을 열어보니 펜, 클립, 메모지 같은 사무용품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가장 아래 서랍을 열었을 때였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나무 상자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 상자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상자를 꺼내어 열어보니 안에는 오래된 사진 몇 장과 편지 봉투가 들어 있었습니다.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맨 위에 있던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상철이 있었습니다. 아마 20대 후반쯤으로 보이는 상철이 한 여인과 함께 서 있었고 그 여인은 품에 어린 아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상철의 얼굴에는 지금까지 정희가 본 적 없는 표정이 있었습니다. 기쁨과 슬픔이 동시에 서린 복잡한 감정이 담긴 표정이었습니다. 정희는 사진을 뒤집어 보았습니다. 미연이와 함께 1989년 5월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정희와 상철이 결혼하기 3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미연이, 정희는 중얼거렸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만난 그 여인의 이름이었습니다. 사진 속 아이가 바로 한미연이었던 것입니다. 정희는 다른 사진들도 살펴보았습니다. 상철이 아기인 미연을 안고 있는 사진, 미연이 첫걸음마를 하는 모습을 찍은 사진, 돌잔치 때 찍은 것으로 보이는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모든 사진에서 상철은 행복해 보였지만 동시에 어딘가 아쉬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정희의 손이 더욱 떨렸습니다. 상철에게 이런 과거가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과거를 자신에게 한 번도 말하지 않았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편지 봉투를 열어보니 상철의 필체로 쓰인 짧은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정희에게 만약 내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이 세상에 없을 것이다. 오랫동안 숨겨온 이야기를 해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미연이는 내 딸이다. 너와 만나기 전 나에게는 사랑했던 여인이 있었고 그 사이에서 미연이가 태어났다. 하지만 그때 나는 젊었고 무책임했다. 그 여인은 혼자서 미연이를 키워야 했고 나는 그들 곁을 떠나야 했다. 너와 결혼한 후로도 미연이 생각이 많이 났다. 하지만 너에게 상처를 줄까봐 그리고 우리 가정이 흔들릴까봐 말하지 못했다. 용서해다오. 미연이만큼은 잘 부탁한다. 그 아이는 잘못이 없다. 그저 아버지를 잘못 만난 것뿐이다. 항상 고마웠고 사랑했다. 상철. 편지를 다 읽은 정희는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30년 동안 함께 살아온 남편이 이런 비밀을 간직하고 있었다니, 그리고 그 비밀을 혼자서 짊어지고 살았다니. 왜 말 안 했어요? 당신, 내 인생 전부였는데. 정희는 상철의 사진을 가슴에 안고 흐느꼈습니다. 분노보다는 슬픔이 더 컸습니다. 상철이 얼마나 괴로웠을지, 그리고 미연이라는 아이는 또 얼마나 외로웠을지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편지 아래에는 또 다른 봉투가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통장과 도장, 그리고 부동산 등기부등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통장을 보니 상철 명의로 되어 있었지만 정희가 모르는 계좌였습니다. 잔고는 그리 많지 않았지만 꾸준히 돈이 입금된 흔적이 있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보니 작은 원룸 하나가 상철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주소를 보니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아마 미연이가 살고 있는 곳인 것 같았습니다. 정희는 모든 것을 다시 상자에 넣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상철이 죽은 후에야 알게 된 진실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는 정해 모르게 미연이를 위해 준비해둔 것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진수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희는 눈물을 닦고 일어났습니다. 진수야, 우리가 몰랐던 일들이 있는 것 같다. 무슨 말씀이세요? 정희는 상자를 진수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진수는 사진들을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게 정말 아버지인가요? 그래. 그리고 이 아이가 미연이야. 진수는 편지도 읽어보았습니다. 편지를 다 읽은 진수의 얼굴도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니, 이럼 정말로 미연이가 내 아버지 딸이 맞는 것 같다.
정희는 무거운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미연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상철이 남긴 마지막 부탁을 들어주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정희는 미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받은 명함에 적힌 번호였습니다. 전화벨이 몇 번 울린 후 미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저 정희입니다. 상철 아내요. 아, 안녕하세요. 미연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묻어났습니다. 시간 되실 때 한번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할 말이 있어서요. 네, 물론입니다. 언제 어디서 만날까요? 내일 오후 2시에 집 근처 카페에서 만나요. 주소 알려드릴게요. 약속을 정한 후 정희는 하루 종일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미연을 만나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정희는 약속 장소인 카페에 먼저 도착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곧 미연이 나타났습니다. 미연은 단정한 옷차림에 얼굴에는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바쁘실 텐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연이 인사하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정희는 미연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어제 본 사진 속의 아이가 이렇게 자란 것입니다. 확실히 상철과 닮은 구석이 있었습니다. 특히 눈매가 그랬습니다. 커피 마실까요? 정희가 물었고 미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커피를 주문한 후 둘 사이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연 씨, 솔직히 말해주세요. 정말로 상철 씨 딸인가요? 정희가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미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확신할 수 있죠? 미연은 핸드백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보았던 그 봉투였습니다. 이것들이 증거입니다. 봉투에서 오래된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정희가 어제 발견한 사진들과 비슷한 것들이었습니다. 아기였던 미연과 상철이 함께 찍은 사진들, 그리고 미연의 어머니와 함께 찍은 가족 사진들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제 아버지였어요. 단 한 번도 당당하게 불러보지 못한 미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5살 때 돌아가셨어요. 그 후로는 외할머니 손에서 자랐죠. 외할머니께서 가끔 아버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착한 사람이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함께 살 수 없었다고. 정희는 미연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었습니다. 아버지를 직접 만난 건 몇 번 되지 않아요. 어릴 때 몇 번, 그리고 성인이 된 후에도 몇 번. 그분도 저를 만나는 게 쉽지 않으셨을 거예요. 상철 씨가 당신을 만났다고요? 네, 가끔요. 멀리서 지켜보시기만 하실 때도 있었고, 생일이나 졸업식 때 몰래 오셔서 축하해 주시기도 했어요. 정희는 놀랐습니다. 상철이 자신 모르게 미연을 계속 만나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만난 건 1달 전이었어요. 갑자기 연락을 주셔서 만나자고 하셨는데 그때 많이 아파 보이셨어요. 미연은 눈물을 글썽이며 계속 말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죄송하다고 하셨어요. 좋은 아버지가 되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그리고 만약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정희 어머니를 찾아가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장례식장에 온 거군요. 네. 전 욕심내지 않아요. 그저 아버지 앞에서 마지막 인사라도 하고 싶었어요. 미연의 진실한 모습에 정희의 마음이 조금씩 누그러졌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로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미연 씨, 혹시 상철 씨가 다른 말은 안 했나요? 유언 같은 거나? 정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한 가지 이상한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말이요? 집에 작은 상자가 하나 있는데 그 안에 제가 알아야 할 것들이 들어있다고. 그리고 언젠가는 정희 어머니께서 그것을 보실 거라고. 정희는 깨달았습니다. 상철이 미리 모든 것을 준비해 두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그 상자를 발견하게 될 것도 미연을 만나게 될 것도 모두 예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미연 씨, 제가 그 상자를 찾았어요. 정말요? 미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어제 상철 씨 사무실을 정리하다가 당신 어릴 때 사진들과 편지가 들어있더군요. 정희는 핸드백에서 그 편지를 꺼냈습니다. 미연에게 보여주자 미연은 상철의 필체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아버지 글씨네요. 이 편지에 당신을 잘 부탁한다고 적혀 있어요. 정희의 말에 미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이렇게 갑자기 나타나서 어머니께 부담을 드리는 것 같아서. 아니에요. 부담이 아니라 그냥 너무 갑작스러워서 당황했을 뿐이에요. 정희는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미연의 진실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미연 씨, 앞으로 우리 어떻게 지내면 좋을까요? 정희의 질문에 미연은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냥 가끔 아버지 산소에 찾아뵐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미연의 겸손한 태도에 정희는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로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있었습니다. 미연과의 만남 후 며칠이 지나자 정희는 진수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진수는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인해 이미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이런 일까지 겹치면 더욱 혼란스러워할 것 같았지만 숨길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정희는 진수를 거실로 불렀습니다. 진수는 무슨 일인지 궁금한 표정으로 어머니 앞에 앉았습니다. 진수야, 너한테 말해야 할 게 있다. 무슨 일이세요, 어머니? 정희는 상철이 남긴 편지와 사진들을 진수에게 보여주며 미연과의 대화 내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진수는 처음에는 놀란 표정을 짓더니 점점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어머니, 설마 그 여자 말을 믿으시는 건 아니죠? 진수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진수야, 증거도 있고 내 아버지가 직접 쓴 편지도. 편지야 얼마든지 위조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사진이라는 것도. 요즘 세상에 그런 거 조작하는 게 어려운 일인가요? 진수는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가짜 아버지를 만들어내서 유산을 노리는 사기꾼일 뿐이에요. 어머니가 너무 순진하신 거예요. 진수야, 그렇게 말하지 마라. 그 아이 눈을 보니까 거짓말하는 것 같지 않았어. 눈을 보고 알 수 있다고요? 어머니, 세상에는 그런 연기를 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진수는 일어서서 방 안을 서성였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나타나서 딸이라고? 그리고 유산 얘기까지? 이게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세요? 정희는 진수의 말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미연을 직접 만나본 후로는 그 아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정희가 문을 열어보니 형식이 서 있었습니다. 형님, 이 시간에 웬일이세요? 정희야, 진수한테 얘기했니? 형식이 들어오면서 물었습니다. 진수도 삼촌을 보더니 다가왔습니다. 삼촌도 그 여자 얘기 들으셨어요? 그래, 들었어. 그래서 온 거야. 형식은 무거운 표정으로 소파에 앉았습니다. 삼촌, 그 여자가 진짜 아버지 딸이라고 생각하세요? 말도 안 되잖아요. 진수가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형식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진수야, 미연이 진짜 딸 맞아. 뭐라고요? 진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나도 봤어. 그날 병원에서 상철이가 그 아이 손을 잡고 울었어. 형식의 말에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삼촌이 직접 보셨다고요? 정희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래. 한 5년 전이었나? 상철이가 갑자기 병원에 입원했을 때 있었잖아. 그때 병문안을 갔는데 복도에서 젊은 여자가 울고 있는 거야. 형식은 천천히 기억을 더듬어가며 말했습니다. 처음엔 누군지 몰랐어. 그런데 상철이가 그 여자를 보더니 눈물을 흘리면서 미연아, 아빠가 미안하다고 하는 거야. 정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 나도 깜짝 놀랐어. 상철이한테 물어봤더니
젊었을 때 실수했다고 그 아이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셔서 혼자 자랐다고 그러더라고. 진수는 여전히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럼 왜 지금까지 말 안 하셨어요? 삼촌도 아버지도. 상철이가 너희들한테 상처 줄까봐 걱정했어. 특히 내 어머니한테는 평생 미안해했어. 형식이 정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 아이가 성인이 된 후로는 가끔 만났어. 돈도 조금씩 보내주고. 하지만 가족으로 받아들이지는 못했지. 너희들 때문에. 정희는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상철이 얼마나 괴로웠을지, 그리고 미연이는 또 얼마나 외로웠을지. 그럼 지금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진수가 힘없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상철이가 그 아이를 위해 준비해 둔 게 있을 거야. 원룸 하나하고 적은 돈이지만. 형식의 말에 정희는 어제 발견한 통장과 등기부등본을 생각했습니다. 형님, 혹시 그것들에 대해서도 아세요? 대충은 알고 있어. 상철이가 몇 년 전에 내게 부탁했거든. 자기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미연이한테 전해달라고. 그럼 정말로 아버지가 미리 준비해 두신 거네요. 정희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상철이는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었어. 비록 늦었지만 아버지로서 마지막 의무는 다하고 싶어 했어. 진수는 소파에 주저앉으며 머리를 감췄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물어봤을 텐데. 진수야, 내 아버지도 많이 고민했을 거야. 어떻게 말해야 할지. 형식이 진수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럼 이제 그 여자를 어떻게 해야 하죠? 진수가 물었습니다. 아직도 미연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일단 상철이가 준비해둔 것들은 전해줘야겠지. 그게 내 아버지의 마지막 뜻이니까. 정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족으로 받아들이라는 건 아니겠죠? 진수의 말에 형식이 답했습니다. 그건 너희들이 정할 일이야. 다만 그 아이에게는 잘못이 없다는 것만은 기억해라. 정희는 창 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상철이 남긴 마지막 부탁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그리고 미연이라는 존재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쉽지 않은 선택이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일단 미연이를 다시 만나봐야겠어. 그리고 내 아버지가 준비해둔 것들도 전해주고. 정희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 다음은 그때 가서 생각해보자. 며칠 후 정희는 상철이 남긴 서류들을 정리하면서 상철 명의의 비밀 계좌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통장 내역을 보니 지난 10여 년간 매달 일정한 금액이 입금되고 출금된 기록이 있었습니다. 상철이 미연을 위해 꾸준히 돈을 모아두었던 것입니다. 정희는 부동산 등기부등본도 다시 확인해 보았습니다.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작은 원룸 하나가 상철 명의로 되어 있었고 소유권 이전 준비 서류도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수익자는 한미연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상철 씨가 정말 세심하게 준비해 두셨구나. 정희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상철이 얼마나 오랫동안 이 일을 계획하고 있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때 상자 맨 아래에서 작은 녹음기를 발견했습니다. 정희는 조심스럽게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익숙한 상철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정희야, 이 말을 듣고 있다면 아마 나는 이미 너를 떠났을 거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상철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미연이, 내 죄야. 젊었을 때 무책임했던 내 잘못이지. 그 아이 어머니는 좋은 사람이었어. 하지만 내가 그때는 모든 걸 감당할 용기가 없었어. 녹음기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상철이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미연이는 혼자 자랐어. 5살의 어머니를 잃고 외할머니 손에서 자랐지. 내가 가끔 멀리서 지켜봤지만 아버지 역할을 제대로 해주지 못했어. 정희는 녹음기를 꽉 쥐고 들었습니다. 정희야, 너한테는 정말 미안해.
결혼할 때 말했어야 했는데 너무 무서웠어. 너를 잃을까봐, 우리 가정이 무너질까봐. 비겁했어. 상철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말해야겠어. 미연이 내 딸이야. 그리고 그 아이는 아무 잘못이 없어. 다만 이 아이가 버림받았다고 느끼지 않게 해줘. 녹음이 끝났습니다. 정희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상철이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미안해했는지가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다음 날 정희는 미연에게 다시 연락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미연의 집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상철이 준비해둔 것들을 직접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미연이 알려준 주소를 찾아가니 작은 원룸 건물이었습니다. 정희가 어제 본 등기부등본의 그 건물이었습니다. 미연은 자신도 모르게 아버지가 마련해준 집에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머니, 이런 곳까지 오시느라 수고하셨어요. 미연이 정희를 맞이했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지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미연 씨, 앉아보세요. 전해드릴 게 있어서 왔어요. 정희는 가져온 가방에서 서류들과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상철 씨가 당신을 위해 준비해둔 것들이에요. 정희는 통장과 등기부등본을 미연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미연은 놀란 표정으로 서류들을 들여다봤습니다. 이 집이 아버지 명의라고요? 네. 그리고 이 통장도 당신을 위해 모아두신 거예요. 미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이 집이 아버지 것인 줄 몰랐어요.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전세로 구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상철 씨가 미리 다 준비해 두셨나 봐요. 당신이 모르게. 정희는 녹음기도 미연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이것도 당신에게 하는 말이 들어있어요. 미연은 떨리는 손으로 녹음기를 받았습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상철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미연아, 아빠가 정말 미안하다. 좋은 아버지가 되어주지 못해서, 내 곁에 있어주지 못해서. 미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아빠는 내가 자랑스러웠어. 하지만 상황이 아빠가 너무 어렸고 무책임했어. 용서해다오. 미연은 녹음기를 가슴에 안고 흐느꼈습니다. 아빠가 많이 못해줬지만 내가 혼자라고 생각하지는 마라. 정희 어머니는 좋은 분이야. 아빠보다 훨씬 따뜻하고 현명한 분이지. 정희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연아, 이제는 당당하게 살아라. 내가 아빠의 딸이라는 걸 숨기지 마라. 아빠가 늦었지만 너를 인정한다. 녹음이 끝나자 미연은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정말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어요. 그냥 아버지가 저를 기억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는데. 미연 씨, 이 모든 게 상철 씨의 마지막 뜻이에요. 받으세요. 하지만 진수 오빠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갑자기 나타난 저 때문에. 미연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진수도 시간이 지나면 이해할 거예요. 지금은 아버지를 잃은 충격이 커서 그래요. 정희는 미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연 씨, 혹시 상철 씨와 마지막에 만났을 때 무슨 말씀 더 하신 게 없나요? 아, 하나 더 있어요. 미연이 방 한쪽 벽을 가리켰습니다. 그곳에는 상철의 젊은 시절 사진이 액자에 담겨 걸려 있었습니다. 그 사진, 아버지께서 주신 거예요. 마지막에 만났을 때, 이제는 숨기지 말고 당당하게 아빠라고 불러도 된다고 하셨어요. 미연은 벽장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상철이 어릴 때 미연에게 선물했던 것들이 소중히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미연의 간절한 질문에 정희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미연 씨, 아니. 미연아, 내가 원한다면 우리가 가족이 되어보자. 미연은 정희의 손을 꽉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랫동안 혼자였던 미연에게 드디어 가족이 생기는 순간이었습니다. 미연과의 만남 후 일주일이 지나자 정희는 진수를 설득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진수는 여전히 미연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고 집에서 그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불편해했습니다. 진수야, 한 번만 미연이를 만나보지 않을래? 내가 직접 보면 생각이 달라질 거야. 어머니, 왜 자꾸 그 여자 편을 드세요? 우리가 가족인데. 진수는 여전히 화가 나 있었습니다. 편을 든다는 게 아니라 내 아버지의 마지막 부탁이잖아.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한 번도 말씀 안 하시더니 돌아가시고 나서 갑자기 딸이 나타났다고 믿으라는 거예요? 정희는 진수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갑작스럽게 나타난 이복 누나를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하자. 내가 먼저 미연이를 집으로 초대할게. 내가 보고 싶을 때 잠깐이라도 얼굴만 보면 돼. 며칠 후 정희는 미연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미연은 조심스럽게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여기서 아버지가 사셨군요. 미연의 목소리에는 그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방을 한번 봐도 될까요? 정희는 미연을 상철의 서재로 안내했습니다. 미연은 책상에 앉아 상철이 평소 앉던 자리를 느껴보았습니다. 아버지, 책을 많이 읽으셨나 봐요. 그래. 퇴근하고 오면 여기서 책을 읽거나 일을 하곤 했어. 정희는 상철의 책장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여기 있는 책들 중에 아버지가 특히 좋아하신 책이 있나요? 이 책. 정희는 시집 한 권을 꺼내서 미연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자주 읽으셨어. 밑줄도 그어놓고. 미연이 책을 펼쳐보니 곳곳에 상철의 필체로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중 한 구절에 진하게 밑줄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다. 아버지께서 이 구절을 좋아하셨나 봐요. 미연이 중얼거렸습니다. 정희도 그 구절을 보며 상철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 미연에 대한 마음을 정리하며 자주 읽었을 것입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수가 퇴근한 것입니다. 미연은 긴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진수 오빠가 오셨나 봐요. 제가 나가는 게. 아니야, 괜찮아. 인사는 해야지. 정희는 미연을 거실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진수는 미연을 보더니 어색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진수 오빠. 미연이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진수는 대답 대신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왜? 진수야, 앉아봐. 우리 셋이 이야기해야 할 게 있어. 정희의 말에 진수는 마지못해 소파에 앉았습니다. 미연은 진수와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바닥만 바라봤습니다. 진수야, 미연이가 내 아버지 딸이 맞는 것 같아. 삼촌도 확인해 주셨고,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가족이 될 수는 없잖아요. 진수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진수 오빠. 미연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오빠의 자리를 빼앗으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나누고 싶을 뿐이에요. 그리워한다고요? 아버지와 함께 산 적도 없으면서? 진수의 말에 미연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맞아요. 저는 아버지와 함께 산 적이 없어요. 그래서 더 그리운 거예요. 미연은 핸드백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 사진이 제가 가진 아버지와의 유일한 추억이에요. 돌잔치 때 찍은 건데 아버지가 저를 안고 계세요. 진수는 사진을 보더니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사진 속 상철의 표정은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는 평생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었어요. 가끔 멀리서 보기만 했죠. 오빠처럼 아버지와 함께 밥을 먹어본 적도, 함께 여행을 간 적도 없어요. 미연의 진실한 말에 진수도 마음이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왜 이제 와서 아버지께서 마지막에 저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숨지 말고 당당하게 살라고. 미연은 눈물을 닦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욕심 부리지 않을게요. 그냥 가끔 아버지 산소에 함께 갈 수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진수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로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거예요?
네. 저는 그냥 아버지의 딸이라는 걸 인정받고 싶었을 뿐이에요. 유산 같은 건 아버지께서 주신 작은 원룸과 적은 돈으로 충분해요. 더 이상은 바라지 않아요. 미연의 솔직한 대답에 진수의 표정이 많이 부드러워졌습니다. 미연 씨, 아니, 미연아. 진수가 처음으로 미연을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정말 힘들게 살았구나. 오빠, 나도.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어려웠어. 갑자기 누나가 생긴다는 게, 그리고 아버지가 숨기고 계셨다는 게, 진수는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털어놨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니 내가 더 불쌍해. 나는 그래도 아버지와 함께 살았는데 넌 괜찮아요, 오빠. 이해해요. 앞으로 우리 가족이 되어보자. 아버지께서 원하셨을 테니까. 진수의 말에 미연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희도 감동받아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미연아, 한 가지 약속해줘. 네, 오빠. 아버지 제사나 기일 때는 꼭 함께 해줘. 그리고 가끔 어머니께 안부 전화도 드리고. 네, 그럴게요. 미연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드디어 진짜 가족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정희는 두 자녀를 바라보며 상철이 얼마나 기뻐할지 생각했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상철의 마지막 소원이 이루어진 것 같았습니다. 그럼 이제 셋이서 저녁 먹을까? 미연아,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뭐야? 정희가 따뜻하게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해주시는 음식이면 뭐든 좋아요. 미연의 대답에 모두가 웃었습니다. 오랫동안 비어있던 가족의 자리가 드디어 채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희는 상철이 남긴 서류들을 정리하며 미연에게 유산을 정식으로 넘겨주기로 했습니다. 법무사와 함께 모든 절차를 밟아 원룸의 소유권과 통장을 미연 명의로 바꾸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이렇게 해주셔서. 미연은 서류를 받으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게 내 아버지 뜻이야. 그리고 내가 받아야 할 몫이고. 정희는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진수도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연아, 이제 정말 우리 가족이야. 뭔가 어려운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 고마워요, 오빠. 어머니. 미연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평생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진짜 가족이 생긴 것입니다. 그 주말 세 사람은 함께 상철의 산소를 찾았습니다. 미연이 상철의 무덤 앞에 서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무덤 앞에는 정희가 심어놓은 작은 꽃들이 피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미연은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늦게 왔어요. 미안해요, 아버지. 미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 이제야 말할 수 있어요.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정희와 진수도 함께 절을 올렸습니다. 상철이 가장 원했던 순간이 드디어 찾아온 것입니다. 아버지, 저희 이제 정말 가족이 됐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진수가 무덤에 대고 말했습니다. 상철 씨, 이제 편히 쉬세요. 미연이 잘 돌볼게요. 정희도 마음속으로 상철에게 약속했습니다. 산소를 다녀온 후 세 사람은 근처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운 대화가 오갔습니다. 미연아, 내일은 어때? 힘들지 않아? 정희가 물었습니다. 미연은 작은 회사에서 사무직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동료들도 좋고 일도 재미있어요. 혹시 결혼 생각은 없어? 나이도 있는데. 정희의 질문에 미연은 얼굴을 붉혔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그런 말씀을. 아, 미연이 남자친구 있나? 진수가 장난스럽게 물었습니다. 오빠, 저는 아직. 있으면 한번 소개시켜줘. 제부될 사람인지 봐야지. 진수의 말에 미연은 더욱 부끄러워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의 관심이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미연아, 우리 집에서 가까운 곳으로 이사 오면 어때? 자주 볼 수 있게. 정희가 제안했습니다. 정말요? 하지만 아버지께서 마련해 주신 집을.
그 집은 팔고 더 좋은 곳으로 가자. 우리가 도와줄게. 진수도 동의했습니다. 그럼 정말 가족처럼 지낼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우리 이미 가족이잖아. 정희는 미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몇 주 후 미연은 정말로 정희의 집 근처로 이사를 왔습니다. 더 넓은 투룸으로 옮겨서 생활이 한결 편해졌습니다. 정희는 거의 매일 미연의 집에 들러 안부를 묻고 진수도 주말이면 미연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세 사람은 정희의 집 거실에 모여 앉아 상철의 앨범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젊으실 때 정말 잘생기셨네요. 미연이 상철의 청년 시절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래, 처음 만났을 때 너무 멋있어서 깜짝 놀랐어. 정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와 어떻게 만나셨어요? 직장 선배 소개로 만났지. 첫 만남에서 내 아버지가 너무 진지해서 무서울 정도였어. 아버지가요? 진수도 궁금해했습니다. 그래, 진짜 신중한 사람이었거든. 뭐든 깊이 생각하고 책임감도 강하고. 정희는 상처를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미연이 일도 혼자서 다 감당하시려고 했나 봐요. 미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마 그럴 거야. 너한테 상처 주고 싶지 않아서, 우리한테도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아서. 정희가 미연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 해결됐어. 우리 모두 함께 있잖아. 그때 진수가 앨범 뒤에서 편지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지? 편지 봉투에는 가족들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정희가 편지를 열어보니 상철의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너희들이 서로를 받아들였다는 뜻이겠지. 정말 고맙다. 정희야, 평생 좋은 아내였어. 미연이까지 받아줘서 고마워. 진수야, 내가 미연이를 인정해줘서 아빠는 정말 기뻐. 미연아, 이제는 당당하게 살아라. 너는 아빠의 자랑스러운 딸이야. 세 사람이 서로 의지하며 행복하게 살기를 바란다. 항상 사랑한다. 상철. 편지를 다 읽은 후 세 사람은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께서 이미 다 계획하고 계셨구나. 진수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우리가 하나가 되기를 바라셨던 거야. 정희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정말 편히 쉬세요. 저희 잘 지낼게요. 미연이 편지를 가슴에 안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상철이 좋아하던 음식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상철은 없었지만 그의 사랑은 가족들 사이에 계속 흐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다음 주에 친구들한테 소개할게요. 이제 정말 어머니, 오빠가 계시다고. 미연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자랑스럽게 말해. 우리가 내 가족이라고. 정희도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상철이 떠난 후 어둡기만 했던 집에 다시 따뜻한 빛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진실은 결국 모든 것을 치유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했던 누군가의 삶에도 눈물이 있고 그 속에는 이해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비록 진실이 늦게 도착하더라도 용서는 언제나 가장 따뜻한 선택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사랑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